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고난의 행군의 발단이 된 북한 경제몰락의 주범 중 하나 서해 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만간의 6.25 전쟁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떻게 개판이 되었는지 종합해서 쭉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짧게 나올 테지만 서해 간문은 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정확히는 김씨 일가가 저지른 핵심 자충수들 중 한 개이죠.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노드 VPN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영상의 주제인 서해 간문과 여러가지 북한의 삽지로 현재 북한의 주수익원 중 하나는 해킹입니다. 직접 기관이나 기업으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해킹과 디도스 공격 같은 방법으로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죠.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해킹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가져가죠. 특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치가 상승한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한 공격 캠페인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PN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 시즌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에도 결제 해킹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가짜 쇼핑몰을 이용해 해킹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해커들이 만든 가짜 쇼핑몰 방문이 35% 늘어나기도 했죠. 이때는 개인정보를 지켜주고 해킹과 금전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VPN입니다. 노드 VPN은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온라인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보안이 약한 공용 와이파이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각종 이상한 피싱 링크의 접속을 알아서 막아주죠.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으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OTT를 사용할 때 국가마다 서비스되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드라마 프렌즈와 오피스, 모던 패밀리 모두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와 리겐모티도 한국에서 볼 수 없죠. 신비한 동물 사전의 다음 이야기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등 상당히 많은 작품이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노드 VPN으로 접속 국가를 변경하면 우리나라에선 서비스되지 않는 전세계 콘텐츠들을 모두 볼 수 있죠.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됩니다.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현재 노드 VPN은 구독자 전용 링크로 구매 시 최대 75% 할인에다 4개월 무료 제공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118개국 7,000대 이상 VPN 중 가장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드 VPN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보죠. 북한 남포시와 황해남도 은율군 송관리 사이의 대동강 하구에는 북한 최대의 간문 서해 간문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간문이란 수위가 다른 두 개의 수면 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만든 시설인데, 서해 간문은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 5월 4일 착공되어 1986년 6월 24일에 완공되었죠. 서해 간문은 폭 14m, 길이 7km의 제방을 축조하고 약 800m의 3개의 간문과 댐을 건설하는 등 총 연장 8km의 방조제를 쌓아 완성되었습니다. 또 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90m 정도의 90도 회전교량을 설치했죠. 제방과 간문 위에 4차선 도로와 철도까지 부설했고요. 서해 간문은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간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린 간문, 봉화 간문과 함께 북한의 3대 간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 측에서는 서해 간문이 단순히 간문 기능을 넘어서 홍수 조절부터 용수 공급, 항만 기능 개선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서해 간문을 공학적 성취로 여기며 대내적으로 선전해왔죠. 우리식의 독특한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게 대개 그렇듯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북한 외부 즉 외국에서는 서해 간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서해 간문이 건설 당시 급하게 완공을 서둘렀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제기되는가 하면 서해 간문으로 인해 대동강의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됐다는 비판도 있죠. 이 밖에도 부실한 운영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해 간문은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하기엔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공사 좀 잘못한 거니까요. 진짜 문제는 서해 간문이 고난의 행군의 발단이 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즉 북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 북한 경제의 몰락에 기여한 3대 주범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대체 서해 간문이 북한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길래 북한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혹평을 듣고 있는 걸까요? 북한이 애초에 왜 서해 간문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우선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1967년 8월 북한의 수도 평양에는 전례 없는 폭우가 내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바다로 내려갔어야 했지만 도리어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 밀물이 들어오면서 강물이 억류하고 결국 평양시를 덮치게 되었죠. 얼마 안가 평양 전체가 물바다로 변할 만큼 심각한 대홍수가 발생했고, 이때 떠내려간 집채와 나무들이 옥류교와 대동교 교각에 걸려 대동강까지
수까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통강 인근의 아파트는 1층이 아예 물에 잠기는 사태까지 발생했고요. 성견 지명이 있는 데다 천리안 분신술 축지법까지 쓴다던 김일성도 이 홍수를 막을 도리는 없었는지 물리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밀물을 막으면서 강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관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대홍수가 발생한 지 약 10년이 지난 1970년대 말 김일성은 관문 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련의 기술자들로부터 설계와 시공 기술을 받아오는 것이 김일성의 1차적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북한에 방문한 소련의 기술자들은 대동강 일대를 둘러보다가 서해 관문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안 짓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끝끝내 의지를 꺾지 않고 서해 관문 건설을 추진하였죠. 그리하여 1981년 5월 서해 관문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해 관문은 김일성의 지시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다 단지 관문 용도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와 농업 용수 확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공사는 북한의 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요 행정기관인 인민무력부가 관장했죠. 이때 동원된 병력만 20만 명 정도였는데 이는 4-5개 군단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무렵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김수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남포시가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죠. 이렇게 대규모 인력과 현재 기준 하나로 5조 5천억 원이 넘는 40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된 서해 관문 프로젝트는 3년 내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너무 방대한 데다 소련으로부터 기술과 설계도를 받지 못한 북한은 자체 기술력도 부족했죠. 심각한 재정난과 자재난 열악한 작업 조건 속에서 시공을 이어가다 보니 당초 목표였던 3년이 지났는데도 서해 관문의 건설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가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하루 평균 2에서 6명 정도가 사망할 정도였다고 하죠. 건설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총합만 몇천 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해 관문은 어느 순간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당시 관문 건설에 참여했던 건축기사 출신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오진우가 김일성이 5년 안에 완공하라고 지시했다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공사는 개판이었습니다. 흙으로 쌓은 제방을 제대로 다지지도 않은 채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죠. 한마디로 부실 공사입니다. 게다가 서해의 관문은 최저갈수기 비홍수기에도 초당 100톤의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실제로 관문 건설 당시 발전소 설계도가 함께 준비되어 있었지만 졸속으로 공사가 끝나버린 탓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발전소 건설도 날아가죠. 졸속으로 지은 건 알겠는데 이게 북한 경제 몰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큰일인가 싶습니다. 이건 당시 북한의 경제 규모를 보면 와닿으실 겁니다. 앞서 말했듯 공사에는 약 4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40억이지 사실상 최소 40억으로 보고 있죠.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CIA에서 추정한 1980년대 북한의 GDP를 보면 약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 GDP의 20% 정도를 부실 공사를 한다고 쏟아 부은 것이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 차라리 외주를 줬다면 모를까. 기술도 없는데 머리 박으면서 건설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죽어나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더 막심하고요. 그렇다고 기능을 다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서해 관문의 제방이 침하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대동강 상류에서 끊임없이 토사가 내려와 쌓이면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 관문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죠. 부실 공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해 관문 건설 이후 북한의 남포 앞바다가 매년 수십 일씩 결빙되는 문제도 발생했죠. 서해 관문이 대동강의 흐름을 막아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 탓에 강물이 정체되어 쉽게 얼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바다가 얼면 항만 기능이 마비되어 남포항의 물류 능력도 감소하죠. 김일성이 서해 관문을 건설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남포항에 입항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는데 바다가 얼면 그 어떤 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물흐름이 정체되면서 어류 번식을 비롯한 대동강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죠. 실제로 어업 생산량도 관문 건설 이후 떨어졌고요. 이 밖에도 물흐름 변화로 인한 대동강의 담수화로 염도가 낮아지면서 농업 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업 생산량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죠. 근데 이건 가동될 때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관문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죠. 북한의 주요 발전소들은 대부분 194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건설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작고 생산 효율이 매우 낮거든요. 2014년에는 서해 관문이 전력난으로 작동을 멈춰 관문 안쪽에 있는 물이 바다 쪽 물과 서로 통하지 않아 부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죠. 즉 서해 관문은 여러 방면에서 착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발생한 북한 최대의 경제 위기 및 식량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여 북한은 대외 경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1995년부터는 수년간 지속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크게 감소했죠.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요. 고난의 행군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정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 시스템을 유지한 것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꼽히는 게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비난론과 임수경 방북 사건으로 유명한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유경 호텔 그리고 서해 관문이죠. 소련 기술자들의 예측대로 득보다 실이 매우 많은 건설이었던 겁니다. 만약 북한이 서해 관문에 투입할 돈을 농업, 경공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했다면 북한의 경제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 분석하죠. 물론 고난의 행군의 주요 원인은 앞서 말한 것들에다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상황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해 관문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발생했다고 보는 건 논리적 비약이 크지만요. 하지만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당시 김일성이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이죠. 맨 땅의 헤딩은 성공해야 멋있지 실패하면 머리가 깨지니까요. 어이가 없는 건 북한은 여전히 서해 관문을 중요한 공학적 성취로 간주하며 선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2018년에는 북한의 유튜브 채널에 북한의 서해 관문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대회 선전을 위한 영어 해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걸 보면 공개된 곳에서도 이 정도인데 내부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상화하고 거짓말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북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설 서해 관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